보시고요. 자, 주제에 따른 시험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자, 사례 두 가지를 가지고 초등부, 중등부에 대한 이슈를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는 난강댐 치수 증대 사업이 4천만의 갯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했던 자료입니다. 인터넷에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은 쳐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요, 가설 두 가지를 갖다가 세워서, 거기 방류량이 증가했을 때, 4천만의 염도에 따라서 갯벌 생물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생존을 갖다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퇴적물이 많아졌을 때, 갯벌 생물들에 대한 부분의 생존이 어떻게 우리가 차이가 나는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실험을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충분히 과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을 탐구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례 첫 번째에서 탐구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탐구 내용하고 결과를 이 친구는 같이 썼어요. 그 전에 세워온 가설을 가지고서 탐구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선정하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탐구 방법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탐구 방법이라고 하면 탐구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장소 선정과 바닷물의 염도 측정, 그 다음에 갯벌 속 생물의 개체수, 그 다음에 생장에 대한 관찰을 비교하는 것까지 해서 자기가 관찰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지금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시한 내용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관찰 결과, 탐구 결과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탐구할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 언급을 갖다 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준비한 물품들을 이용해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영재원을 다녔던 친구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느 누군가의 지도를 갖다 봤거나 아니면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용어를 갖다가 우리 친구에게 작성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변이통제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초등학교 지금 5학년, 6학년들이 쓰기는 하지만 학교마다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첨삭을 할 때 선생님께서 바꿔주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도 배우고 싶었던 건데, 이 변인 통제에서 다르게 할 조건과 같게 할 조건에 대한 부분 중에 다르게 할 조건을 보통 우리가 한 가지를 쓰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실 다르게 할 조건에 대한 이 부분들은 표로만 되면 간단하게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의 보고서를 갖다가 통해서 정말 배웠습니다. 그래서 변이 통제에 대한 설정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시해서 이해력, 누구의 이해력? 이 자료를 갖다가 보고 있는 평가자의 이해력을 확실하게 시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 친구가 여기서 사례를 갖다가 할 때 용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탐구 실행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이 탐구 실행이라는 이 말을 서울 지역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탐구 실행이라는 이 말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과정에 따른 어떤 결과를 갖다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 하나의 방법, 하나의 결과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초등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공간적인 부분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방법, 결과. 그 대신 그거는 실험 하나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을 하면 가장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 따로, 결과 따로 이렇게 하면 처음 작성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성이 어렵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것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지역, B지역, C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글만 적어놓은 게 아니고 적정한 부분에 사진이 들어갔죠. 제가 일단 보고서 작성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자, 여기 5페이지짜리 보고서 작성하는데도 충분한 사진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내가 거기 주변 지역에 대한 부분의 사진을 한 장만 찍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사진을 갖다가 촬영해서 꼭 기록을 갖다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사진을 갖다가 찍을 때 사진에 대한 순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일단은 기억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억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내가 며칠날 몇 시에 사진을 갖다가 어느 장소에서 무슨 사진을 갖다가 찍었는지 관찰 일지처럼 꼭 기록해 놓으세요. 그런 자료들은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충분하게 확장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점 같은 경우에 보시면 갯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상태를 발이 빠진다, 그 다음에 발이 덜 빠진다, 그 다음에 A지역보다 발이 덜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발을 갖다가 똑같은 힘을 갖다가 주어서 눌러봤을 때 이 들어가는 깊이에 대한 정도나 이런 것들을 갖다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갖다 한다면 무게가 일정하도록 신발을 장화로 바꾸어서 그 장화가 일정 깊이까지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무게에 따라서 들어가는 깊이가 어느 정도나 되어지는지를 관측을 할 수 있다면 이 내용이 조금 더 보강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할 때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지만 두리뭉실한 것보다 수치적으로 비교를 갖다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에 대한 것들의 비교는 나중에 숫자로도 얼마든지 바꿔서 내가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만졌을 때 미끈거리며 진흙과 비슷하다는 촉감인데, 자, 거기서 우리가 이런 혼합갯벌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진흙에 대한 부분들과 어떻게 우리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여기서 진흙에 우리가 만졌을 때 표면에 있는 거품은 왜 생겼는지, 그럼 그거에 대한 성분들을 갖다가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의 갯벌의 상태에 주는 영향까지를 판단을 한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의 주제에서 뻗어나와서 그 주제를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들은 초등학교 한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안적으로 바꿔볼지를 세워보는 것, 그게 바로 이번 자유탐구 과학대회의 이 확실한 어떤 방향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연구하도록 하는 게 이 대회의 취지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팁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개 빈 껍데기나 고동과 개가 관찰되고 관찰되는 생물들에 대한 것도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순차적으로 관찰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똑같이 나열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들을 표로 만들어서 정리하면 더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탐구 실행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리고 작성할 때 이 친구처럼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단계를 똑같이 작성을 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비교가 충분히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줄수까지 맞췄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두 줄까지 해서 정확하게 칸에 갖다 맞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그 실험 방법에 대한 결과를 갖다 적는데도 이 친구 똑같이 자, 핀셋으로 누르니, 자, 핀셋으로 누르니, 핀셋으로 누르니, 핀셋으로 찔러도, 즉 누르니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핀셋으로 찔러도라고 하는 건 강한 자극을 줬다는 표현인데, 자, 그 부분에 대한 걸 통해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상세히 기록을 해놨죠. 자, 여기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자, 자극을 준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에 대한 구체성을 굉장히 자세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 친구한테 정말 박수를 갖다가 쳐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 방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적고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 결과가 매우 잘 되어져 있다. 이번 22년도는 어떤 심사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22년도의 평가 기준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공이 그 실험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학생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갖다가 진행했고요. 그리고
숫자와 그 다음에 그 숫자를 표로 정리해서 나중에 탐구 변론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래프 분석이나 또는 우리가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해석을 한 작품들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참고해서 이것을 다시 표나 이런 것들로 바꿔보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저도 잘했다라고 한 건 교과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유수의 측정 방법에 대한 부분이 교과서 실험에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친구가요, 여기서 방류량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달리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줬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흘러가는 길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흙과 쓰레기 모형이 떠내려가는 이 부분에 대한 침식 자리를 갖다가 여기서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이 판을 달리 지금 색깔을 갖다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배치를 갖다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실험을 갖다가 한 걸 보았고, 가설 2개니까 가설 2개에 따른 실험 2가지가 나왔죠. 그리고 가설 1에서는 그 실험의 가지수가 4가지나 됐습니다. 근데 그런 세부적인 실험의 가지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험 A를 하면 그 A에 따른 A1, A2가 또 연관되어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호기심을 얼마나 자극해서 실험에 대한 부분들이 연관이 되어져 진행되어졌는지를 반드시 본다는 겁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가 보통 박사님이나 물론 어떤 과학에 관련되어진 분야의 지도 교수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 자유과학탐구대회는요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과학교사 총연합회이기 때문에 가장 일선에서 실전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생 본연의 그 어떤 내용을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자,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잠깐만요. 자,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은 아무래도 이제 접근 방식의 단어가 일단 코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외선 종류가 나와요. 근데 보통 자외선 종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보통 초등학생들도 많이 하지만 중학생들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빛이나 스펙트럼으로 다가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말이죠. 스펙트럼으로 다가서는 이유가 바로 고등과학 쪽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과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외선 노출에 따른 표백작용이나 그 다음에 차단제에 대한 표백작용이 미치는 영향인데 사실 2014년도에 어떤 대회에서 어떤 주제로 나왔던 친구가 있냐면 색종이에 대한 색감의 변화를 햇빛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응용을 하면 이런 주제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외선 딱 하게 되어지면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가 균을 갖다가 죽이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려고 실험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탐구 동기에서 얻은 내용을 갖다가 보고 판단을 할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생활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옮겨간 케이스입니다. 자, 흰색 면티에 빨간 김치 국물이 묻었는데 어머니께서 세탁을 갖다가 한 뒤에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았다. 아니 근데 어떻게 얼룩지고 젖은 면티를 햇빛에 말리는 것만으로 이 얼룩이 지워졌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이 실험을 갖다가 할 때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탐구 동기를 갖다가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얼룩이 묻어있는 면 티셔츠의 사진 한 장과 그 다음에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서 그 얼룩이 지워졌을 때에 대한 부분에 사진이 반드시 있어서 탐구 동기에 그것이 첨부가 되어지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얼룩이 있을 때와 얼룩이 없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진이 찍히면
그 중간 과정에서 얼룩이 없어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연출, 즉 실험을 통해서 내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갖다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외선으로 알아보는 거. 근데 만약에 저라면 자외선도 중요하지만 기온과 그 증발의 습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습도에 대한 부분의 영향들도 이 지금 얼룩이 지워지는데 충분히 영향을 갖다가 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이라고 하지만 자외선에는 자외선 ABC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ABC 중에 우리가 어떤 자외선이 이런 부분에 영향을 갖다가 주었을까라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탐구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잡고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목적이 잡혔으니까 최소한 실험 세 가지가 나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탐구 가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 가지를 갖다가 페이지가 달라서 여기는 적지는 못했는데 탐구 가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일단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보면 김치 국물에 얼룩진 철을 이용해서 노출 시간에 따른 자외선의 표백작용에 대해 알아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외선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표백작용이 활발하게 얼룩이 많이 질 것이다. 즉 목적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갖다 적었는데요. 저는 보고서 적을 때 만약에 이 보고서를 갖다가 같이 친구들이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면 목적 밑에다가 그 목적에 맞는 가설을 갖다가 설정해서 배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나는 이런 가설을 세울 거야. 근데 가설은요, 절대적으로 단 한 번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본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라면 나중에 결과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탐구 가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죠? 수정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설은 나중에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진 실험에서 신뢰성 높은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얻었을 때 다시 한번 수정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처음에 적힌 이 가설이 틀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어도 두 번, 세 번의 반복 효과를 갖다가 통해서 평균치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얻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고려해서 가설은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탐구 방법입니다. 아까 초등학교 6학년이 적었던 그 실험 방법하고 자, 중학교 1학년이 적는 방법은 확연하게 다르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탐구 방법에 적히는 순서 1, 2, 3, 4, 5에 원문자가 없습니다. 자, 근데 시험 준비물하고 시험 방법에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개성이 충분히 묻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보고서에 적을 때 이 그 번호 원문자가 적히고 안 적히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준비한 물품들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여기 보시면 흰색 천을 김치 국물에 10시간 담근 후 왜? 김치 국물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담궈져 있는 흰색 천이 고르게 김치에 물이 배어지게끔 되면 햇빛에 노출을 시켰을 때 그 노출되어서 표백되어진 정도를 면적 대비 퍼센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하나를 갖다가 좀 놓친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외선이 김치 국물에 대한 표백 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저는 무게를 갖다가 좀 재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김치 국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분해가 되어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증발 때문인지 그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UV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실험하는 것 외에 거기서 이 천의 무게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즉 결론을 갖다가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더 근접한 결론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무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해줬으면 어떨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거 바로 실험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사진들이 없는 점입니다. 근데 이 친구 보고서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 보고서에 그 사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유는 실험 결과하고 실험 방법에 대한 진행 단계를 여기 다른 부분에서 표시를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실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조군과 실험분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서 진행했던 것들이 조금 특이한 점들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 실험군, 즉 김치 국물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스며들어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원본의 색깔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갖다 찍은 것을 이렇게 했고, 사진에 찍은 것을 갖다가 할 때는 가능하면 지금 가로 10cm, 세로 10cm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찍혀서 나올 수 있도록 사진에 대한 부분을 촬영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자외선 노출 정도에 따른 표백작용의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눈으로 볼 때는 대조군에 비해서 자, 실험을 갖다가 진행했을 때 4시간 이상부터 8시간까지 표백이 거의 다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게를 재서 줄어든 무게의 차이를, 변화적인 양의 차이를 우리가 측정했으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이 이미지 J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용해서 그 RGB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분석한 건데, 김치 국물이 빨간색이니까 레드 계열에 대한 부분의 분석을 갖다가 한 거죠. 만약에 이미지 J를 갖다가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나 또는 다른 음영을 바꿔주는 프로그램에서 그 면적에 대한 변화 정도를 검정과 흰색의 바탕 차이로 충분히 그것을 갖다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영에 대한 부분의 색깔 차이가 컬러로 나타냈지만 거꾸로 흑백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두시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드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변화량에 대한 부분들의 차이를 그래프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 사실 이 표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겹칩니다. 물론 표랑 그래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보기는 좋지만 굳이 똑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자외선 노출 시간에 따른 차단제 효과 실험인데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효과 실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왜 갑자기 들어가겠느냐,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김치 국물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가 묻어있는 흰천에 자외선 차단제를 갖다가 우리가 발라서 자,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보호가 되는지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현미경으로 우리가 확대를 갖다가 해서 본 관찰 결과인데요. 자, 그것들을 이렇게 이미지 J라는 프로그램을 갖다 써서 얻은 값들을 시간별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출한 보고서가 7페이지입니다. 어떻게 7페이지지? 아니, 5페이지밖에 제출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자, 근데 보시면 여기에 부록이라고 되어져 있죠? 원래 전람회에도 마찬가지지만 보고서 20페이지 안쪽으로 우리가 적는 부분들이 있지만 보고서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20페이지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부록으로 제시할 관찰 결과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부록으로 적어도 한 1페이지, 2페이지 첨부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록에 대한 부분들을 첨부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학생이 부록으로 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이 친구에게 우리가 권해서 이 부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넣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심사관들이 보고 이 친구의 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